네, 북한이 한편으로는 해상훈련 또 포사격 훈련까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겠다. 과연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 교수님, 앞서도 김희준 기자가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전방에서는 포사격 훈련 지도하면서 갑자기 또 응원단 파견하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북한의 전통적인 그 화전 양면 전술이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자기들 주도로 한반도의 대화 또는 뭐 교류 협력이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뭐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9월달 이제 시작되는 아세안 경기에 자기들 응원단까지 이제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나름대로 내부적 질서를 어느 정도 구축한 후에 대외적으로 이제 고립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과거의 응원단이 남한 사회에 가졌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활시킨다고 할까요? 부활시킴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자기 주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한 언론에 계속 저렇게 이렇게 민영 응원단 모습 비치는 게 북한으로서는 손해날 게 없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에서는 그런 김정일이 그런 응원단을 파견했을 때 물론 선수단 파견도 의미가 있지만 응원단이 가져온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부적으로 지도력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대외적으로 특히 대남 관계에 있어서 북쪽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민간 교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응원단 파견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역대 4번째라고 하는데 리설주도 그때 2005년도인가요? 응원단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문했었죠. 그렇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응원단으로 뽑히나요? 응원단은 이게 모체가 인민보안부 여성취조학단이 이제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악기를 동원해서 한 150명의 관악기에다가 이제 그 주변을 미녀들이 둘러싸는 그런 형식으로 응원단을 조직하는데 그러니까 이설주도 그 당시 이제 16살 때 인천에 왔습니다만은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무용대학은 7살부터 20세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특기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설주는 이제 가수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장은 응원단의 단장은 인민보안부 정치국의 이제 선전부장, 상좌 내지 대자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그 사람들이 인솔해 오고 이번에 역시 아마 인민보안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민보안부라는 게 우리 경찰과 비슷한 거지만 다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설주는 인민보안부 예술단의 소위급 가수로 있다가 23살 때 김정은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펑리위안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인민해방군 예술단이면서 현재 계급이 소장이지만 이설주는 소위로 있다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군복을 벗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 모든 응원단은 다 이제 음악과 노래, 무용 이런 걸 잘하고 물론 뭐 외모는 빼어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저 자리에 간다는 게 응원단에 포함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광인가요? 그렇죠. 일단 북한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고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땅을 와보다 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영광이고 그래서 돌아가면은 무슨 국가순이나 김정은 명함시계나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300명 뭐 400명 미만이니까 누구나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외국도 많이 다니거든요. 일본에서 무슨 경기가 있을 때도 응원단이 갔었고 베이징이나 상해도 갔은 적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올 때처럼 한 수백 명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었고 한 100명 미만이 나간 거는 있었습니다. 뽑히고 나서 이제 합숙 훈련도 받고 사상 교육도 좀 철저히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 합숙 훈련 벌써 지난 모내기 때부터 얼굴이 탄다 그래서 대학생들 데려갔다 이런 소리 들려오는 거 보니까 저것은 이미 지난 한 4월부터 북한이 발표한 직후부터 훈련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인민보안성 여성취조학단은 다 계급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니까 사상성이 투철하고 그 외에 이제 대학생들은 어리지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고 저렇게 응원할 때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은 한 소위나 중위급 되고 나머지 이제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이 쫙 짜여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보내지를 못하죠. 사상적으로도 검증이 좀 돼 있는. 그렇죠. 검증되고 토대, 성분이 또 투철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아까 교수님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의도한 대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좀 쥐는 그런 쪽으로 좀 풀려갈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북한은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도 지금 현 정세가 한중 간의 관계 개선, 또 북일 간의 관계 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결국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그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이제 교류 협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 긴장도 자기들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그 다면적인 그런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핵무기는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되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화적인 제스처 취하고 뭐 이른바 뭐 평화적인 행보도 좀 취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 매우 전략적인 입장을 북한이 이제 취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이 갖고 있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인데 일본과의 관계가 납치 문제 북일 간의 한라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일공조가 요새 심상치 않은데 그동안에 좀 사건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거든요. 뉴스 타임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일 간의 관계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었던 나야라 장관은 남북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ヨンピョン道砲撃事件なども踏まえまして北朝鮮との対話はまず南北間で行われるべきである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을 방문 중이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도쿄에 있는 한 유명 초밥집에서 비공식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That's some good sushi right there. That's great. Thank you so much.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 비공식 만찬 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와 관련해 북한 측이 일본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서태야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가 위원장을 맡고 조사위는 당국자 등 3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밀착 행보에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나머지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제로 북핵 공조에 금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미 중러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담 재개 조건을 조율하고 한중 정상도 이 같은 노력을 지지했지만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일의 행보에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 바로 질문 드리죠. 북한도 압니다. 일본이 최근 고노다마 했던 말 뒤집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헌법까지 뒤집어가면서 그 집단적 자위권 지금 갖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아는데 왜 북한은 일본과 손을 잡는 걸까요? 북한의 지금 대외 전략은 한중 간에 형성된 이런 그 긴밀한 관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이 소외되고 또 일본이 전략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손을 뻗칠 경우에 일본이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영원히 중국의 어떤 의존적인 국가가 아니다. 또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어떤 적대적 관계 또는 긴장 관계에 있는 일본과 손을 잡는 그런 그 전략적 모색이고요. 또 하나는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에 어떤 틈새를 벌임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그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갈등 요인을 잘 간파해서 그런 그 틈새를 노리는데 네. 그중에 역시 그 첫 번째 돌파구가 일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적인 그런 그 전략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일본과 관계가 잘 진행될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그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소위 말해서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을 위해서 일본이 해제하겠다는 크게 세 가지로 대상이요. 자, 인적 왕래, 또 북으로 송금하는 거, 보고하는 것, 또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걸 풀어주겠다고 했고 한 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본의 이제 조청련이 결성된 게 1955년이고 59년부터 84년까지 약 9만 8천 명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습니다. 네. 물론 김정은의 어머님 고영이도 그때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친척들이 북한에 갔고 그 사람들은 그동안 일본과 어떤 송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북한 경제에도 기여해 왔는데 네. 북한이 이제 그 일본이 핵 문제로 이제 비핵화 제재를 받으면서 이것이 압박을 받아왔지만 이자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가 해제가 되면은 그 송금이 재개되고 또 수입이 재개되고 그러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뭐 폐타이어라든지 폐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들여올 경우 북한 경제 회생에 많은 그 도움이 되고 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특히는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한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 돈이 들어올 경우 북한 경제는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북한은 일본에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